13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국가를 딱 봤더니 와 너무 잘 나온 나라들 나왔죠. 요즘 가장 핫한 나라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집트, 사우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 말고 왼편에는 뭐랑 뭐가 나왔어? 올리브랑 석유가 나왔지. 그런데 우리는 일단 튀르키예는 석유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사우디는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가 사우디인 걸 찾았죠.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 그럼 이제 튀르키예랑 이집트인데 튀르키예는 석유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거의 없단 말이야. 이 튀르키예 석유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이 나라 이집트 되겠죠. 이집트도 북아프리카고 여기 봐. 북아프리카고 여기 튀르키예 지중해를 완전 끼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은 다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리브 우리 오랜만에 지중해성 기후에서 생산되는 수목농업의 중요한 종류를 봤죠. 포도, 올리브, 오렌지, 레몬, 크르크. 그래서 이렇게 튀르크, 이집트, 사우디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는 아니죠. 나일강 하구의 나일강 삼각조가 발달한 건 이집트인 거 알죠? 가장 삼각형 모양의 삼각조다 이런 말 했습니다. 나일강 삼각조가. 그다음 자 대추야자 줄 한번 쳐주세요.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즉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러한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대추야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건 역시 다예요. 다. 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아니 그 다음에 나겠죠. 나. 이집트. 사우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뭐 튀르키예 정도 가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틀렸죠. 이집트가 더 많다. 자, 건조기의 분포 면적이 높은 건 당연히 사우디죠. 넓은 건. 그 다음에 1차 산업 생산액 그랬잖아. 1차 산업이면 농업입니다. 농업은 당연히 어디가 튀르키예가 훨씬 더 비율이 높겠지. 농업 많이 하는 사람 농사 많이 짓는다 그랬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문 닫으면 들어오세요. 가다 중 2019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사우디가 가장 많다. 1인당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사우디죠. 석유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건 아닙니다. 수능에. 근데 이제 나라들을 한번 쭉 본 겁니다. 그리고 비교한 거.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튀르키예는. 자, 다음 14번 문제. 축제인데 예전에 세계지리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요. 축제 자체가 단원에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축제가 단원에서 빠졌잖아. 그래도 우리가 가끔 몇 개 나왔던 축제를 본 적이 있어. 우리 첫 번째 이 학생끼리 말하는 가 축제는 수능 완성 말고도 우리가 문제에서 몇 번 풀었던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축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여기 줄 주세요. 물을 뿌리며 즐기는 축제. 물 뿌리는 축제. 물 뿌리는 축제. 이게 제목은 몬순아시아인데 우리 몬순아시아 안 보고도 맞춰야 돼. 몬순아시아 같은 힌트 아무것도 안 나와도 언제? 봄이지. 4월이라는 봄이라는 계절이 나오고 물 뿌리기 축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태국이고요. 태국의 송크란 축제, 송크란 축제라고 합니다. 이름도 자 나라 기억하시고요. 이름 기억하시고요. 시기 알아두세요. 시기. 봄에 하는 거야. 송크란 축제는 봄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물뿌리기 축제라고 부릅니다. 물뿌리기 축제. 그래서 나라를 기억하셔야 나중에 지도가 나오면 함께 우리가 맞추겠죠. 시기, 나라, 물뿌리기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여기서 굉장히 좋은 힌트 줬어. 일단 몬순아시아라는 거 줬는데 우리는 몬순아시아를 모른다 하더라도 외워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여기 빙등 축제, 물론 중간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는 힌트 몰라도 돼. 워낙 유명해. 겨울에 하는 빙등 축제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빙등, 하얼빈, 중국, 하얼빈 빙등제라고 말합니다. 빙등제. 우리가 하얼빈은 뭐로 유명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얼빈 굉장히 위도가 높아요. 추운 기후입니다. 냉대기후.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이거. 빙등제, 하얼빈, 빙등제.
여러분 이제 얼음으로 조각 같은 거 만리장성 만들고 막 이러잖아, 중국애들이.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제도 역시 몬순아시아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름이죠. 7월. 여름이고요. 유목민이라는 힌트 줬지만 만약 우리가 모른다고 쳐. 유목민의 힌트를 몰라도 여기 좋습니다. 씨름, 말타기 활쏘기. 우리나라가 아닌데 7월에 씨름, 말타기 활쏘기를 한다고? 몽골이죠. 몽골이고요. 나라는 몽골. 축제 이름은요. 나담 축제입니다. 나담 축제. 몽골의 나담 축제. 이 중에 시험에 제일 요즘에 그나마 축제에서 나오는 건 얘죠. 태국의 송크란 축제는 몇 번 나왔으니까 기억해주세요. 옛날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있어서 다 외웠었어요. 대륙별로 축제들을. 자, 어쨌든 우리는 뭐 금방 봤습니다. 태국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얼빈이겠지. 중국인데 굉장히 위도 높지. 봐봐, 위도가. 여기가 러시아인데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거든.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훨씬 더 위도가 높아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하얼빈 같은 경우는. 알겠죠? 몽골은 위도가 하얼빈보다 높아도 여기는 냉대교 아니죠. 몽골 같은 경우는 건조입니다. 스텝입니다. 스텝. 그래서 D, B, A.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죠. 뭐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 자, 신재생 에너지 나왔는데, 여기 주쳐보세요.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지도가 나와서 대륙별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지도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은 특히 지구온난화에 애들이 막 거의 감기하잖아, 감기. 너무 싫어하잖아. 그래서 얘네가 선진국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일찍부터 얘네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뭘 했습니까? 심혈을 기울였죠. 근데 나라를 한번 봅시다. 너무 특징적인 나라들 나왔죠. 먼저 A, 아이슬란드 나왔잖아요. 아이슬란드는 얘네는 뭐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없어도 가진 게 많은 나라지. 얘네가 이제 거의 열점 아닙니까? 열점? 그러니 얘네는 그 뜨끈뜨끈한 지열. 그래서 아이슬란드 아니면 무조건 지열이죠. 대표적인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영국 나왔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내가 폭풍의 언덕 얘기하면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볼 게 없다 이 나라는 바람밖에. 황량한 언덕과 바람. 이번에 이 영국 여왕이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와우 영국의 관광 산업이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대요. 전 세계에서 이제 왔잖아. 여러분 혹시 영연방 국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세계지리 하잖아요. 영국 연방 국가. 예전에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영연방에 가입된 나라 중에 우리가 큼직큼직한 나라들 알잖아요. 캐나다 여전히 영연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인도도 영연방입니다. 인도도 되게 큰 나라들. 이렇게 큰 나라들 말고도 56개가 있어요. 합쳐서. 진짜 많죠. 대부분은 이제 되게 섬나라들. 피지, 남태평양에 있는 혹시 섬나라 피지라고 들어봤어요? 서사모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다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 영연방 국가에 뭐 국가 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저 공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영국의 정말 코로나 이후에 최고의 관광 수입을 누리고 있답니다. 영국 입헌군주제 국가 바람이 있다. 그래서 영국 바람이 정말 세기 때문에 영국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올릴 게 풍력이 떠올라야 됩니다. 풍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나와 있잖아요. C 나라. C 한번 보세요. C 내륙 국가죠. 유럽에서 이렇게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탈리아 바로 위에 있는 자,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경계에 놓고 스위스랑 이탈리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알프스 산맥, 요즘에 스위스의 고민은 알프스 산맥 높은 곳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이 나라의 뭐야? 큰 고민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알프스는 신계조산대야. 신계조산대가 자랑하는 건 뭐니? 높은 경사야. 급경사를 자랑하잖아. 게다가 알프스 정상에 만년설이 있어. 얘가 녹아. 물이 녹고 급경사. 정말 뭐하기 좋은 겁니까? 수력 발전하기 진짜 좋은 거죠. 수력이라는 건 급경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물과 급경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 보세요. 두 나라. 이탈리아 본토랑 시칠리아 섬이랑 자, 이게 이 섬, 큰 섬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이탈리아죠. 우린 나라들만 봐도 뭘 찾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 이 나라들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이탈리아도 역시 알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꽤 수력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다라를 찾아야 되는데 가나다라가 다 뭘 했어요? 얘는 또 이제 따뜻한 태양도 있죠.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력 합쳤고 풍력입니다. 나라를 가지고 뭘 찾아? 여기 지금 나라 나왔잖아. A 아이슬란드. 일단 나라 쓰고 갈게요. 다 알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B 영국. C 스위스. D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엔 거의 없는데 아이슬란드랑 이탈리아에만 조금 있어. 이탈리아 알프스산에 끼고 있겠어. 신계조사인데요. 지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가는 지열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라에다가 지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만 아이슬란드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 거지.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가지고 지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거. 바람이랬죠. 바람밖에 없다 영국은. 그래서 나는 풍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풍력. 그 다음에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꽤 많죠. 스위스 아까 내가 가진 게 이 극병사의 알프스는 아까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있고 둘 다 알프스를 갖고 얘네도 수력 꽤 있죠. 그래서 라가 수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쨍쨍한 지중해 수성교회 이탈리아에 꽤 있고요. 여기. 그래서 얘는 태양광, 태로 시작하는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간은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그럼요. 판과 판이 만나는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에 당연히 지진과 화산 같은 지열 같은 이런 게 유리하겠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유리한 건 태양력이니까요. 다가 될 거고요. 낙차가 큰 신기조산되는 수력이니까 라가 맞겠죠. 바람이 강한 해안은 풍력이니까 라가 맞겠죠. 그 다음에 지열이 수력보다 아니죠. 여기 주춤이다 다시 한번. 세계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거 우리 맨날 외웠습니다. 수풍태 잊지 마세요. 수풍태,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은 축에도 못 들어가요. 수풍태. 순서대로. 자, 다시 한번 암기하면서 16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위조 문제는 한 해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해에 걸쳐서 혹은 2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위도 읽기 모르는 친구들은 위도 읽기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게 세계 지도를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역까지만 줬기 때문에 자, 일단 보세요. 여기 봐봐. 16번에서 여기 잘려있지만 여기가 영국이야. 여기 위에 영국 보입니까? 잘려있죠. 그럼 영국이 뭡니까? 중심이잖아.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게 제 세계 기준 시간에 즉 경도, 영도잖아요. 영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도는 영도에 가깝겠죠. 그러면 자, 이 밑에 있는 나라 프랑스가 나와 있는데 자, 경도를 한번 먼저 봅시다. 위도 말고 경도. 그러면 이스트, 웨스트가 나오는데 숫자가 가장 적은 거, 영구랑 가장 가까운 거 여기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건 28도, 79도, 7도, 3도입니다. 아, 얘 파리겠죠. 얘 프랑스겠죠. 얘 어딘지 이 나라에 수도라고 했으니까 프랑스 수도니까 나는 파리입니다. 무조건. 영국보다 살짝 서쪽에 있죠. 영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 동경. 영국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웨스트, 서경이잖아요. 얘 서경참도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의 위도를 한번 볼까요? 북이 40도니까 어때요? 우리 서울보다 좀 많이 높죠? 우리나라 후정선이 38도입니다. 북 38도. 좀 높은 편이지? 아, 파리는 좀 높은 편이구나. 제목 말까? 선생님 계속 하려고 말했는데 여기 스페인이네요. 지금 여기랑 헷갈렸어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의 수도기 때문에 여기는 마드리드가 되겠죠. 마드리드. 한 번 입에서 잘못 나오면 계속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되겠죠. 마드리드도 꽤 높죠. 40도니까 위도. 자, 그 다음에 영국과 가까운 데 여기죠. 이 나라 어디입니까? 나이지리아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아프리카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나이지리아는 2개나 1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구 1위,
석유 생산량 1위.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영국보다 약간 동쪽에 있잖아요. 그 동경에서 가장 가까운 게 동경 7도 이거 나왔죠? 동경 7도. 그 다음에 위도는 9도입니다. 아, 봐봐요. 여기 적도잖아요. 여기 적도니까 위도는 진짜 가까워요. 적도에 가깝지. 북이 9도가 되겠죠. 자,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아부자입니다. 뭐 도시 이름은 모르셔도 되지만 무슨 말이야 그냥 아부자? 아부지가 아니야. 아부지가 아니고 아부자야. 아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여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남아공의 수도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 이름을 케이프타운이죠. 케이프타운. 그래서 케이프타운이 이쪽에 있어. 동경 28도. 아, 남아공의 이쪽이 동경 28도쯤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케이프타운 되겠습니다. 남아공의 수도 케이프타운. 자, 이제 마지막이 여기죠. 인도 옆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가 요즘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수능 완성에. 스리랑카 자체로. 그래서 아, 스리랑카를 수능 완성에서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오길래 여러분 뭐 스리랑카 몇 번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 맨날 나오는 나라 빼놓고는. 자, 스리랑카의 수도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스리자야, 르데나, 프라코테. 그래서 여러분 스리랑카 수도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는 스리랑카다. 동경 79도, 북위 6도. 역시 적도 부근이죠. 우리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위도를 한번 봤어. 얘들아, 위도를. 아, 이 정도구나. 그럼 이제 가볼게요. 가는 경제적인 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여기까지는 케이프타운에 대한 설명이 맞거든? 근데 이게 틀렸지. 카탈루냐 지방이 왜 나와? 카탈루냐 지방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스페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좋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고유명사라 그랬어, 이제. 좋죠.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 어느 나라의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른다? 남아공. 아직도 모르면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뭐라 부른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겠죠. 자, 여기 북부의 이슬람교, 남부의 크리스트교를 믿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자, 여기 별표해 주세요. 선생님 처음 해요.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여기 봐봐. 나이지리아 위치를 한번 봐봐라.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아프리카 인구 1위, 석유 1위만 외웠는데 이 나이지리아 위치가 이 적도보다 살짝 위잖아요. 그치? 북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적도랑 너무 가깝단 말이야. 중남부 아프리카에 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 봐. 우리가 외울 때 어디였습니까? 여기지, 이 나라. 이 나라. 맨날 시험에 나왔던 나라. 너무 많이 나왔던 나라죠. 수단. 여기가 수단이고 이집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여기가 남수단이었잖아요. 이 나라가 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라진 이유가 종교와 민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인 수단은 뭐였습니까? 이슬람교. 남수단은 크리스트교였잖아. 나이지리아 위치 좀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나이지리아 위치도 수단과 남수단의 위치랑 비슷하지. 그래서 얘네도 북쪽은 이슬람이고 남쪽은 크리스트교예요. 얘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고 넘어가는 나이지리아의 종교 갈등 처음 했습니다. 형광펜 좀 쳐주세요. 나이지리아는 자 다시 수단과 연결시켜놔. 위치를 보면서 수단과 남수단의 갈등처럼 북쪽은 이슬람교, 남쪽은 크리스천교. 나이지리아는 너무 처음에 20년 동안 세계지리에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시험 내기. 근데 이걸로는 처음 나왔어요. 자원과 인구로는 나오는데 종교 갈등으로는 나이지리아가 처음 나와서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이지리아 하나 더 외웁니다. 수단과 남수단처럼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크리스트교. 북부의 이슬람, 남쪽의 크리스트교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4번, 5번이 틀려서 답을 3번 했는데 선생님이 얘를 몰랐어요. 새롭게 알았어요. 2번에. 그래도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물론 답은 1번, 2번, 4번, 5번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을 써도 괜히 찝찝하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치? 자, 일단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싱할리족과 타밀족이 나왔는데 자, 스리랑카도 내가 요즘 잘 나온댔잖아. 스리랑카 알아두세요. 스리랑카도 분쟁이 잘 나와요. 스리랑카 분쟁.
여기 보시면 스리랑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인도랑 선생님 잠깐 인도 쪽에 또할 때지만 화면 보세요. 인도 남쪽에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주마다 언어가 틀려요. 이 나라도. 근데 인도 남쪽에 스리랑카 근처에 주 이름이 타밀나두라는 주가 있어요. 타밀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름 느낌 오지? 타밀나두주? 타밀주? 타밀주가 있어요. 인도 남쪽에. 그래서 이 나라는 불교인데 뭐가 있냐면 이 인도 남쪽에서 이주한 애들과의 어떤 갈등, 종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불교와 힌두교도의 갈등이 좀 있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뭐 한 겁니까? 독립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같은 나라였단 말이야. 인도랑 스리랑카가. 그러니까 이 인도 남쪽에 타밀나두 쪽에 사는 사람이 타밀 쪽인데 되게 까매요. 피부가. 이 사람들이 당연히 스리랑카에 건너가서 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독립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인도 타밀나두 쪽에서 타밀 쪽도 어디 있냐면 스리랑카에 살아요. 근데 타밀 쪽은 뭡니까? 힌두교야. 그다음에 이 섬에 오래 살았던 싱할리 쪽은 불교고. 지금도 힌두교도 타밀 쪽에 힌두교와 싱할리 쪽에 불교에 뭐가 있다?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분쟁은 잘 나와요. 이거 주치세 민족까지 기억해 주세요. 싱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신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어요. 신할리족 혹은 싱할리족의 뭐 불교도입니다. 얘네들은 싱할리족은 불교. 그 다음에 타밀족은 힌두교. 얘는 어디서 왔다고? 인도 본토에서 온 애들이야. 인도 본토에서 그 스리랑카 분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분쟁 두 개, 나이지리아 분쟁과 스리랑카 분쟁을 다시 한번 꼭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외우세요, 지금. 따로 요즘하고 수업 시간에. 우린 이건 너무 잘 풀 수 있지. 워낙 우리가 달달 외웠으니까. 자, 소부인 미중에 있죠. 소부인 미중에. 근데 소부인 미가 나옵니다. 자, 얘구나, 소구나. 소부인. 브라질, 인도, 미 중이겠죠. 소부인은 미중, 에티오피아까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 소부인은 미, 중, 에. 이게 어딥니까? 중이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외웠어요? 돼지는 아니었죠. 양중이었잖아. 양이겠네. 양중인 했잖아. 양중인 중국. 인도 양중인 오나이 외웠었죠. 양중인 다시 외우세요. 앞 글자 까먹었으면. 양중인 오나이. 그러면 돼지겠죠. 전 세계 돼지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돼지는 중미 외웠잖아요. 우리가 B 뭐였습니까? 브라질 있습니다. 중미부 그 다음에 중미부 애독이 있죠. 스파냐도 있고 유럽에 좀 돼지가 있다. 이거 외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금기하죠. 돼지는. 그래서 맞고요. 자, 양털이죠. 돼지털이 아니라. 자, 맞네요. 양털은 모직공업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소는 양보다 아니지. 소 물 많이 먹어요. 소 물 많이 먹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양은 건조구에서 잘 자라지만 소는 물을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4번. 세계 총 사육두수 소양돼지. 그쵸? 그래서 소, 양, 돼지 순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이건 우리가 많이 암기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18번에 보면 자, 여기 봐봐요. 도시도 가끔 나오지. 도시도 가끔 나와.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애니까요. 도시는 뭐 여긴 되게 쉽게 두 도시가 나왔어요. 여기 미국 오데오 밑에 있는 이 도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도시라는 것만 알면 되고 여긴 어딥니까? 남미의 도시죠. 우리가 도시할 때 수능 특강에서 남미의 도시와 미국의 도시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남미는 아주 오래전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거기 이제 브라질이니까 포르투갈이겠네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럽 도시처럼 많이 발전했다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이 도시는 외우자. 우리가 미국에 몇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도시 이름까지 알아둬야 되는 데 중에 하나죠. 여기 어딥니까? 시카고. 시카고는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까지. 아직도 시카고를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카고 피자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시카고에 못 갔어도 우리는 시카고를 안다. 그지? 시카고입니다. 줄여야지.
이 도시도 아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온 도시잖아. 우리 브라질의 왜 이래 오늘? 아, 우리 브라질의 이 도시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위치까지 봐주세요. 이 바닷가 이 큰 도시 리우 대 자네이루의 리우라고 쓸게요. 그냥 애칭이죠. 애칭. 자, 그러면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여기가 상업 업무 지역이라는 게 뭐야? 도심을 말하잖아. 도심. 쟤네는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더미지대 같은 게 있고 주택권이 있단 말이야. 반면에 리우는 가장 아주 식민도시 전형적인 남미 식민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식민도시. 그 식민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바닷가지. 유럽 애들이 바닷가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얘는 해안가에 뭐가 있습니까? 도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과 옛날에 유럽 애들이 살았던 고급 주택지구가 있어요. 해안가에. 그리고 거기서 급경사로 이제 경사진곳으로 올라가면 그 급경사 또는 산기슭, 경사진곳이죠. 산기슭 같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 저급주택 혹은 빈민가가 있죠. 특히 이 브라질의 슬럼, 우리는 빈민가를 뭐라 불러? 슬럼이라고 부르잖아. 슬럼. 워낙 유명하잖아요. 파벨라라는 게 있습니다. 파벨라. 자, 여기 보시면 주치세요. 형광펜으로.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파벨라. 사실 처음에는 브라질의 빈민가를 파벨라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남미 전체에 퍼지면서 지금은 남미의 빈민가, 대도시에 있는 빈민가를 그냥 파벨라라고 불러요. 하지만 원래는 어디야?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슬럼가를 우리는 파벨라라고 불렀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 도시 정도는 쓰세요. 파벨라는 원래 뭘 말한다? 브라질의 여러 대도시에 있는 슬럼, 특히는 리우가 제일 유명하지. 슬럼가를 우리는 파벨라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브라질은 리우 말고도 다른 도시에도 파벨라가 있죠. 상파울로 같은 데 당연히 파벨라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슬럼들은 이제 파벨라라고 부르니까요. 자, 일단 뭐 얘는 답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시카고는 리우보다 세계 500대 당연하죠. 미국인들. 미국인들. 자, 여기서 내가 꼭 필기할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거 발표합니다, 여러분. 수위 도시, 이게 내가 수위 도시의 뜻이 뭐랬습니까? 인구 1위 도시 했잖아요. 다른 나라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 미국 같은 나라는 발표합니다. 쓰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인구 1위, 2위, 3위까지 외울게요.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그 다음 어디지 오늘? 요즘에 한국시리 하도 안 해서 우리나라 인구 1위는 당연히 서울이고 2위는 부산이고 3위가 어디예요? 서부인인가? 서부인 대대. 옛날에 서부인 대대였어요. 서부인 대구 대전 뭐 이런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서부인 대대 2학년 때 썼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1, 2, 3위는 못 외워도 우리 세계신이 하니까 미국의 인구 순위 쓰세요. 미국의 인구 순위는 외우자. 왜냐면 가끔 선택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큰 나라들은. 자,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어디일까요? 뉴욕이죠. 뉴욕. 2위는 LA. 로스앤젤레스. 3위가 시카고예요. 외우세요. 뉴욕, LA, 시카고. 그 다음에 브라질도 외울게요. 브라질도 잘 나옵니다. 브라질도 잘 나와요. 브라질의 인구 순위. 브라질의 인구 1위는 상파울루입니다. 2위가 리우예요. 수도는 들어도 못 가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잖아요. 브라질리아는 계속 말하지만 내륙 도시고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라서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래된 도시들 상파울루나 리우 같은 도시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우는 인구 1위 아니고 2위였고요. 시카고는 미국의 3위였습니다. 이 정도 외우자. 여기 나온 김에. 외우자. 외워놓으면 선택지를 풀 때 굉장히 편하게 제낄 수 있습니다. 아닌 걸.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 별걸 다 해요. 19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잘 나와요. 우리랑 되게 멀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좋아요. 아프리카.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랑 좀 먼 나라들 있잖아. 우리 잘 안 가는 나라는 좀 잘 나와요. 자, 아프리카입니다. 사하라 남쪽이 아프리카인데 우리 외울 거야. 뭘? 이 나라를. 보츠와나. 그 다음에 콩고민주공화국. 동그라미 묶어요. 한강편 줄치시고 두 나라. 보츠와나가 1위 하면서 콩고가 2위 해. 그 다음 여기도 가나, 남아공, 뭐 말리나 부르키나파소나 수단까지까지 안 가셔도 돼요. 1, 2만 보세요. 1, 2위. 1, 2위. 그 다음 여기는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앙골라 발표합니다. 나이지리아도 발표하죠. 확실히 압도적이죠. 뒤에 봐봐. 가와 나는 그래도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있잖아. 남아공이랑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별 차이가 없잖아, 이 양이. 근데 반은 어때? 나이지리아, 앙골라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나라는 별로 없잖아. 이거 석유야. 이거 외워. 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석유 1위를 했지. 2위가 앙골라야. 앙골라 외워주세요. 석유. 외울 겁니다, 진짜랑. 아프리카에서 석유 1위 국가 나이지리아, 앙골라. 왜냐면 앙골라가 이렇게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와? 지도로도 나와요, 이제. 지도로도.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석유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근데 하나만 더 끼워 넣자고. 어디? 앙골라. 위치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갖고 석유 찾았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앙골라 안 보고 이 문제 풀 때 나이지리아를 보고 나이지리아가 다이아몬드와 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보고 찾았을 텐데 선생님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앙골라까지 봐두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남아공은 사실 얘들아 남아공은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아.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얘네를 못 쫓아가. 보츠와나와 못 쫓아갑니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에 나라요. 외우셔야 돼요. 좀 잘 나와. 보츠와나와 콩고, 다이아. 그래서 남아공은 밀리지. 가나와 남아공은 금. 가나가 코코아는 농작물이고 광물로는 금이야. 외울 겁니다. 지금 나랑. 보츠와나와 콩고는 다이아. 가나와 남아공은 금. 여기서 막 이런 나라들이 나오지.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앙골라를 꼭 외우자고요. 석유. 나이지리아와 함께 석유. 아프리카의 석유 생산 국가로 앙골라가 그래서 다이아, 금, 석유. 이게 그래프로 나왔잖아. 보통 이렇게 안 나와요. 아프리카 지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나라들 위치 알아야겠죠, 우리가. 앙골라라든지, 뭐, 가나 나이지리아는 다 알잖아. 뭐, 보츠와나 우리도 알고, 콩고 알고. 그러면 이제 앙골라 위치만 새롭게 봐두면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너무 많이 풀어서 잘 알고 있죠. 다음 갈게요. 옛날에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말리랑 부르키나파소.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20대 때. 선생님 친한 친구 중에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를 갔다 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너무 자랑을 해서 꼭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젊었을 때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고생할 것 같아요. 많이 걷고 아무 데서나 자고 없으면 그거 되게 잘하는데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나도 깨끗한 데서 자고 싶습니다. 20번 문제 갑니다. 참 여기다가 포인트. 이건 아프리카만 나왔잖아. 또 써요. 전 세계가 만약에 나왔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좀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우리 처음 받으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지. 어느 나라냐면요, 러시아요. 참 러시아 가진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두 번째, 보츠와나예요. 그러니까 보츠와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선 1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2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츠와나보다 뭐가 많다? 다이아가. 가진 게 많은 나라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저러다가 혹시 여러분 기사 봤어요? 러시아 징집령 내린 거? 해군을 일단 떠나서 징집령 먼저 해요. 여러분 징집령이 뭔지 아시죠? 군대 갈 나이에는 다 데려가는 거야.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혹시라도 징집령 내리면 여러 번까지 갈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19살인데 각오도 남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래. 활약병이 너무 적어서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19살 데려가냐? 예비군을 데려가라. 예비군도 가야지. 우리 다 가야 돼. 너네도 갈 수 있어. 너네도? 여학생들도? 가야죠. 네? 뭐요? 러시아요? 옛날에 예. 교련했었다니까, 교련? 선생님 교련 했잖아요. 선생님 교련을 진짜 못했다니까요? 교련 선생님들 싹 다 군인, 여군, 여성, 여학교였기 때문에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들고 다니는 그 50cm 자보다는 살짝 긴 그런 둥근 무슨 북채 같은
북 알죠? 북. 둥근 북채 같은 게 저는 정말 공포에 매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는데 그걸 조조의 의천검이다. 쟤를 어찌든가 우리가 하늘을 뚫으신 저 의천검을 우리가 훔치자. 뭐 별짓을 다 했던 생각이 납니다. 20번 문제. 역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문제는 언제나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때려서 맞추면 운으로 항상 때려서 맞춘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20번 시험 봐서 19번 맞추고 한 번 틀리는데 그 한 번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외우세요. 그냥 때려 맞추지 마시고. 자, 가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가나다가 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봐요. 여기는 일단 북미의 5대5 연안과 대서양 연안이잖아요. 여기 정말 오래전에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치? 아주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중에서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생기는 환경 문제는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가 산성비인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도에 보면 브라질의 아마존의 열대림이란 열대림, 열대림이 생기는 게 열대림 파괴니까 나가 열대림 파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모하비 사막이죠. 북미의 미국의 사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남미의 사막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는 사막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나다를 찾고 나서 자 몬트리올 의정선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존층 파괴물질을 막는 거죠. 프리온가스를 막는 그러한 뭡니까? 지역학의 협정입니다. 1987년. 우리나라한테는 1987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해잖아요. 6월 민주항쟁으로. 이때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됐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네요. 답을 쉽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4회로 넘어가겠습니다. 3회를 마무리